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 소장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 6월 27일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소득집값에 상관없이 최대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의 고가 아파트 매수를 주도해온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초연끌 주택 매수를 막는 데 대책에 초점을 뒀습니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주담대 최장 만기도 30년으로 줄입니다. 주담대를 받았다면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도 부여됩니다. 은행권은 물론 정책대출의 총량도 올 하반기부터 감축해 대출 문턱을 더 높이기로 합니다.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에 신중을 기해왔으나 한국부동산원 집계치로 올 6월 넷째 주인 6월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대출 규제 카드부터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규제지역의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 주담대를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6억 원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 한도를 적용하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한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도 잔금 대출로 전환하면 똑같이 6억 원 한도가 설정됩니다. 한도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전문직이나 대기업 맞벌이, 부부 같은 고소득자의 초연끌 주택 매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현행 총부채원리 금상환 비율인 DSR 규제에서도 연소득이 1억 원이면 약 6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고소득자들은 1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빌려 강남 상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의 고가 아파트 매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도 제한뿐 아니라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집을 샀다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됩니다. 지방에 살면서 서울 부동산을 대출로 매수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만기도 30년 이내로 고정됩니다. 일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비가격 조치들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추가로 집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1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주담대 최장 만기도 30년으로 일괄 축소 조정됩니다. 갭투자에 악용된다고 지적받았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수도권과 규제지역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받았던 생활안정자금은 한도가 전부 1억 원으로 조정되고 2주택 이상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은행 대출의 총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정책대출도 줄입니다. 올해 은행권에 부여했던 대출 총량도 하반기부터 원래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합니다. 연간 단위로는 25%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정책대출 총량도 연간 단위로 25%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들이 줄어든 대출 총량을 지키기 위해 대출 문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20조 원 정도의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하반기에는 1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총량을 조이면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정책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자금력이 떨어지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줄어든 대출 총량을 지키려면 결국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대출 자체를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신생아 대출 한도도 지역 상관없이 1억 원 감소됩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혔던 정책대출은 지역과 상관없이 한도가 일부 제한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반 대출이 2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은 3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신혼부부 대출은 4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신생아 대출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최대 1억 원 한도가 줄어듭니다. 전세 대출인 버팀목 대출도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이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신생아 대출이 3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지역과 상관없이 한도를 줄입니다. 신혼부부 대출은 수도권 한도가 3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줄고, 지방은 2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감축됩니다. 전세 신용대출도 줄이고 생애 첫 대출 조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은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한도도 낮아집니다. 우선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낮춥니다. 이럴 경우 금융사들이 여신 심사를 더 강화해 전세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연소득의 1 내지 2배인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집값에 보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생애 첫 대출도 까다로워집니다. 우선 담보인정비인 LTV가 80%에서 70%로 감소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해당 규제들은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감축은 7월 21일 시행되고 나머지는 모두 이달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집을 계약했다면 경과 규정을 적용해 종전 정책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영향입니다. 정부의 6월 27일 대출 규제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구매력 감소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개인의 자금 조달 능력이 저하되어 주택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조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 저해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져 임대시장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입니다.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가들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이 차단되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 문제입니다. 이번 규제는 현금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젊은 층이나 생애 최초 실수요자들은 주거 불안이 확대되고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절벽과 심리 냉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수준, 정책 수정 여부, 공급 일정 등에 따라 시장이 재조정될 것입니다. 정책 대출 감축 문제입니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공급이 축소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이중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별 영향은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의 영향이 적어 집값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풍선 효과입니다. 6개월 전에 계엄 사태를 겪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잠깐 풀었습니다. 그 결과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일대로 자금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 그런데도 집값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상승하면서
강남 아파트와 용산 지역 등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신호가 이어졌던 겁니다.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단 첫 번째 조치는 가계 대출 규제입니다. 집을 구매하는데 대출을 막는다면 거래는 당분간 급격하게 감소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규제가 나올지는 모르나 아마도 세금 중과 부분으로 예측되고, 그 다음에 과열 지역을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집 안 사도 뭐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사 안 가도 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분들이나 청년 세대들이 집을 마련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금수저가 아니면 주택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고소득자가 아니면 신규 아파트 시장으로 진입하기도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됐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작은 금액으로 소액으로 뭔가 접근하실 수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기다려서 조합원 분양가에 싸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그런 지역의 빌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분간 거래량이 멈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이 정책을 지속하는 데는 지방세가 걷어지지 않아 국가의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문제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정책을 시행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 6개월 정도는 좀 지켜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숙제는 뭐냐 하면 대출도 대출인데 사실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으로 부족하며 특히 서울입니다. 이번 정책은 대출 규제로 막는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일이 아니며 결국 사회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이 많으신 분들은 재건축으로 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재개발 쪽으로 포커스를 잡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도 중저가에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과 도시 경쟁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소형주택 쪽으로는 시청자분들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도심복합 사업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사업,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뉴타운 사업까지 몽땅 다 재개발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연코 저가시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고가시장을 잡아서 일단은 안정을 시켜놓고 공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의 핵심 권역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입지가 우수한 지역,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별해 재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 드리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의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